네, 시장에 대한 낙관론과 또 신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다양하던데요. 오늘은 또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이분에게 여쭤보도록 하죠. 전 주식경제 앵커이기시도 한 이정우 이코노미스트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 화면으로만 몇 번 뵀었는데 오늘은 그렇습니까? 이렇게 밖에 있어가지고 예. 제가 조금 부담이 됩니다. 저도 2년 동안 그 진행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한번 좀 앉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오늘 새롭게 이제 자리가 바뀌어서 앉아 있지만 시청자분들에게 그래도 오랜만에 보시니까 예. 인사라도 한 말씀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동안에 아무튼 제가 생각했고 했던 부분들을 가능한 한 좀 진행을 하면서도 전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 좀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좀 반갑습니다. 네. 네. 그럼 주식시장의 전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시장 분위기가 일단 뉴욕 시장만 보면 조금 몇 주 전이랑은 달라졌어요. 좀 3분기 어닝 시즌에 확실히 초점이 맞춰져 있던데 근데 우리 시장은 오늘 다시 또 상승으로 반전을 하긴 했지만 계속 좀 주춤주춤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예. 일단 전반적인 시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해는 2,900을 뚫고 내려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중으로 봤을 때의 저점도 어느 정도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제가 더 우려하는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크게 봤을 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내년도의 경제는 올해 경제에 비해서 숫자뿐만 아니라 분위기나 기조나 모든 면들에서 국내 모두 다가 올해 경제보다는 상당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이 경기 둔화에 대한 영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한번 보면요. 미국이 올해의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금리를 올리고 이러는 국면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굉장히 불가피한 형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릴 때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20% 이상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 정치적 압력을 과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작년도에 주식시장을 굉장히 크게 끌고 왔던 아주 완화되어 있는 금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수정이 불가피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불리하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좀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다우지수가 지난밤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금융 완화 정책이 수정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견디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이 때문에 올해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도 시장이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우리 이정우 센터장님께서 앵커를 하실 때 아마 2년 동안 하시면서 시장이 팬데믹으로 갑자기 냉각이 됐다가 예. 또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 상황이 이제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작년 1년 동안 좋았다가 내년에는 조금 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지만 금리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다. 유동성이 또 너무 많이 풀려버렸다. 그래서 다 이제는 흡수하는 시기니까 그렇지만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나빠야 된다라고 본다는 것도 조금은 너무 조심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견해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도 4,600 간다, 46,000 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정책을 조금 바꾼다고 해서 시장이 곧바로 약해지고 이러는 것들은 아닌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도에 우리가 했던 것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많이 걸리는 거죠. 미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미국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그거의 비율을 보게 되면요. 이제 순자산이라고 하는 건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빌렸던 돈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자산이 남는데 네. 그 비율이 대략 620% 정도 됩니다. 예. 이게 한 100% 정도가 증가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라는 거를 미국 그 경제 쭉 이렇게 보면서 통계적으로 한번 해보면 대체적으로 23년에서 24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100% 그렇죠. 정도 증가하는데. 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120%가 올라갔습니다. 1년 사이에. 그만큼 보면 굉장히 자산의 버블이 많이 심해져 있는 상태. 네. 그리고 자산의 버블이 굉장히 심해지는 가장 큰 동력이 됐던 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낮은 금리와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책을 조정을 해서 금리를 뭐 인상을 조금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때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이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일시적이다라는 주장, 뭐 대표적으로 파월 의장이 있고, 아니면은 더 오래될 수 있다, 좀 지속적으로 임금 상승에 의해서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인플레이션 우려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고려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내년도 상반기 말까지 아니면 뭐 더 길어진다고 하면 내년도 말까지도 우리가 보통 한 10년 넘게 겪었던 인플레보다는 높은 수치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물가가 계속 지속이 된다.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서 봤을 때 몇 번의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큰 둔화도 있었고 적은 둔화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큰 둔화, 적은 둔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미국 경제가 뭐 구조적으로 얼마나 틀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틀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이러는 부분들을 그 영향이 그렇게 뭐 많이 흐트러지거나 이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그렇게 심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디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 사전적으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을 때가 1970년대인데 그런 국면 자체는 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지금과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서 물가가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이러는 국면이 미국에서 보면 2011년도 이럴 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한 3% 정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한 1% 정도까지 내려가고 이런 형태였었는데 그 기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9개월에서 10개월을 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11년과 같은 형태가 나오지 1970년대 이런 때처럼 지금 뭐 걱정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어쩌고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이제 뭐 한 사안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 뭐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것 같고 또 퍼펙트 스톰이 온다, 뭐 퍼펙트 스톰은 없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말씀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조금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그렇죠. 밝히는데 저도 이제 말을 못하고 그냥 가만히 가능하면 중립적인 입장인데 이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 교토의정서가 발현이 됐을 때 처음 합의가 나왔을 때 미국은 상당히 거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를 가장 크게 이야기하는 게 미국이고요. 예. 두 번째, 비트코인 나왔을 때 이건 문제 많을 거다라고 했지만 비트코인을 지금 선물 거래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또 미국입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뭐 통화량을 줄이니 해도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 디플레이션이다, 이거는 어떻게 물건을 보냐에 따른 방향의 차이일 뿐이지. 방금 어제도 우리가 루트 어떤 변화를 말씀을 했거든요.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일정한. 그래서 조정 기간이 앞으로 한 2025년 중국 제조업 2025년이 올 때까지는 조정 기간이 가지 않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조정을 할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죠. 이제 전체적인 경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자산을 비롯한 버블이 굉장히 심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조정하기 위한 그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낮은 금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현재
국내 경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상으로서 그냥 끌어올려 그런 그 영향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정상을 찾아서 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가 2009년 정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작년도에 몇 개월 동안 경기가 둔화됐던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12년 넘게 경기가 계속해서 확장이 돼 왔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정 폭과 관계없이 조정 기간은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변했다라는 예. 똑똑해졌다라는 예.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부동산 시장도 같이 올랐는데 뭐 수익을 본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 질문을 제가 넣었는데요. 네. 네네. 제가 넣은 이유는 작년도 주가가 올라오면서부터 네. 이 출연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내 얘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앵커를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못 드려서 네. 특별히 제가 이걸 좀 그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걸 한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가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만들어지고 이러는 거는 너무 기대를 많이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그 과거서부터 보게 되면 6년 내지 7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됐던 얘기 이런 그 형태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그 금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하고 영국을 제외하고 어떤 나라도 그 나라의 금융에서 자본시장이 그 가장 핵심적인 곳들은 없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은행이 중심인 거죠. 제일 처음에 1800년대 중반에 1차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선진국으로 올라왔던 독일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크지 않고요. 대부분 다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작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나라들도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인데 우리의 금융이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일본 거를 가져다가 굉장히 카피를 해서 베껴놓은 형태인데 네. 이게 자본시장이 굉장히 커져서 금융시장 전체를 이게 커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거 그렇게 제 생각으로는 많은 점수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뭐 기조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보단 그때그때 시장을 보면서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판단하는데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호 센터님께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간 제약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예. 다음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 좀 깊은 얘기 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예, 수고하십시오. 네.